자, 이제 미적분원 특강을 시작을 할 텐데, 원래 선생님이 오늘은 이거밖에 수업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마음먹기로 5명이 안 되면은 그냥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6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휴일을 반납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자, 그만큼 일단 니네가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거 알겠지? 선생님도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뭐 교재하고 선생님이 똑같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듣는 이제 니네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의 이제 문제인데, 다니하고 뭐 예원이는 방학 동안 선생님이랑 미적분원을 했었는데, 재현이는 어떻게 미적분원을 언제 혹시 배운 적 있어? 작년 겨울방학 올라올 때? 어디까지 공부했어? 다 했어? 끝까지? 적분까지? 대표 예제 위주로. 어디까지 그때 했었다고? 진짜 앞에 조금 해가지고. 아, 극대극소. 극대극소면 앞에 조금 아니야. 중반 이후인데 극대극소면. 극대극소 넘어가면 뭐 미분 끝나고 적분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물어본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니네가 물론 잘 모른다 생각하고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고 거의 유형별로 한 문제씩 대표적인 거 아니면 어려운 거를 위주로 풀어주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니네가 풀어보는 뭐 시간을 갖든 아마 뭐 이제 남은 시간에 비례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 설명할 때 같이 잘 적어두고 해설지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크지 두껍지가 않아서 내가 볼 때 뭐 3번 만에 딱 끝내기 제일 적합한 교재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골라봤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 수열의 극한의 유형이 되게 많지. 27개 유형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원을 목표로 진행을 할 거야. 일단 더 나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유형을 할 거야. 그럼 나머지 뒤에 넘겨보면 알겠지만 유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열의 극한이 이제 제일 양이 많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크게 하면 수열의 극한 안에는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말 그대로 수열의 극한이고, 그다음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면 급수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급수하고 수열의 극한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잘 들어봐. 그러니까 내용 설명하는 거니까 쭉 듣고 뭐 아무데나 뭐 적어도 돼.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난 지금 2-5번을 풀 거거든, 좀 있으면. 그러니까 뭐 2-5번인데 근처에다 뭐 정리를 하든 아니면 네가 뭘 하든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수열의 극한은 n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an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배우는 그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라면, 급수는 바로 뭐냐면 SN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사실은 이 수열의 극한에서 배우던 개념들이 사실 급수에서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차이점 바로 뭐냐면, 그럼 니네가 수열의 합을 잘 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야.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제목 보면 알겠지만 수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열의 합을 막 구하고 하는 막 자질구레한 막 그런 것들을 주력에 다루진 않는데, 하여간 일단 수열의 극한과 급수는 이런 주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n 대신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규칙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따지지 않고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자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딱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를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첫 번째 주제, 리미트. 자, n값이 뭐 커지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리미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이 무한대 뭐 기호는 알 거야. 점점 엄청 큰 수, 보다 큰 수보다 커지는 상황, 뭐 이런 건데, 자, 이럴 때 n의 p승분의 상수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뭐 p는 뭐 양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위에가 숫자인데 밑에 n에 관한 식이 있으면, 여기 고정된 숫자인데 점점점 큰 숫자로 나누게 되면 얘는 0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특별히 증명 없이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성질이 바로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는데 어떤 숫자를 계속 곱하면 0이 되더라. 어떤 숫자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는 곱하면 곱할수록 0이 된다. 이것도 증명하지 않고 상식적이잖아.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 2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적당히 변형해서 이 사실을 사용하게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에는 뭐 유형이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네,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네, 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2-5번 문제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럼 이런 성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2-5번의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거의 쪽당 한 장씩 할 텐데, 문제 번호 먼저 적어주면 그 근처에다 정리하면 돼. 관련된 내용들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에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뭘 구하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n을 뭘로 나눈 거냐면 루트에 자, 2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루트에 자, n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도 하는 거고 의미는 n값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 이 전체식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려고 시도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분모에 n이 있고 위에 숫자가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지금 n에 관한 1차식 얼추 보면 n에 관한 2차식으로 보이지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눕니다. 그럼 루트는 뭘로 나누게? n제곱으로 나누게 되지. 그 이유는 이거지. n으로 나눈다라는 말의 의미는 곱하기 n분의 1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럼 루트 안에는 n제곱분의 1을 곱해줘야 같은 맥락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루트 안은 뭘로 나눠줘야 된다?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루트 안은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게 되면 뭐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 분자는 뭐가 남고 1이 남고 그럼 이 안에 뭐가 남냐면 자, n제곱으로 나누면 2가 남고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1이 되고 얘 n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되고 n으로 나누면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그 증명하지 않는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n값이 커짐에 따라 얘네들은 둘 다 0이 돼 사라지죠. 0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제? 그 얘가 사라지면 밑에는 루트 2 더하기 1 위에는 1이 남으니까 저희가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극한값을 결정할 수 있다. 뭐 유리화하면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죠. 유리화하면 루트 2 마이너스. 자, 수열의 극한의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하나 살펴본 거고 자, 넘어가서 자, 정리를 좀 해주고 나머지 문제는 일단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하고 남는 시간이 좀 있다면 또 사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 수를 세보니까 선생님이 오늘 풀어줄 문제가 한 25문제? 근데 개념 설명하면서 설명하니까 아마 빠듯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뒤로 넘어가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니네가 지금 한참 수열의 합을 구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비해서 니네가 오히려 보면 이 부분이 더 유리할 수도 사실 있는 건데 자, 지금 여기 3-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합의 형태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이건 합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럼 이제 분자를 생각해보자. 자, 분자를 보면 자, 분자를 보면은 지금 현재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얼마의 제곱이냐면 2n-1의 제곱으로 끝나죠. 그럼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원칙적으로 한번 그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이거 혹시 몇 개인지 알겠어? 몇 개인지 알겠어? n개? 그거 확실해? 우리 지난번에 수열의 합할 때 왜 개수 따지는 거 연습했었잖아? 숫자들의 규칙을 보면 2k-1인데 그게 마지막에 있는 2n-1이 되기 위한 k값을 조사해보면 n이죠? 그래서 얘가 n개구나. 그래서 이 놈이 지금 2k-1을 제곱을 했는데 거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한참 수열의 합 하고 있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4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더하기를 계산해야 되니까 좀 귀찮은 계산이지만 4 곱하기 2차식 공식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고 밑에 이제 4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더하기 n이 남겠죠. 정리는 일단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는 하지 않고 일단 써보기만 했어. 근데 이제 분모를 보면 자, 분모를 보면 분모는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해서 4n 제곱 이거 좀 골 때린데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똥똥똥똥 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 4n의 제곱으로 끝났어. 대장? 자, 4n의 제곱이래. 이거 몇 개야? 2n개야 2n개. 일반항을 따져보니까 2k인데 그것이 4n이 되는 k값을 조사하면 2n개지. 그러니까 분모는 자,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k제곱 2k의 제곱을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의 뭐가 되냐면 이제 4k 제곱이 되고 그 얘는 4배 해주고 자,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2배 1 더한 놈 이렇게 되겠죠. 자,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하면 몇 차식이야?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하면 둘 다 몇 차식일까? 3차식이지? 자, 들어봐. 야, 2차식의 합을 구해서 3차식이 된 거야.
2차식의 합을 구해서 3차식이 된 거야. 알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게 되면, 물론 이게 최고창으로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고창이 아닌 놈들은 사실은 극한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냐면 처음부터 최고창 계수였는데, 근데 여기 지금 계산해보면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 이거 얼마야 이거? 16. 16에 4 곱하면 64? 그럼 64를 6으로 나누면 3분의 32지. 그러니까 분모는 3분의 32가 최고창이 된다고. 3분의 32가. 여기 n3승? 어차피 n3승으로 나누면 그 뒤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 여기 봐 이거 봐 이거. 요 찌질한 것도 이거 2차식 이거 1차식 이거 할 필요가 사실 없던 거고. 그럼 얘도 이제 6분의 8. 즉 6분의 8이면 3분의 4지. 그래서 밑에 위에가 3분의 4 n3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어차피 분모 문자 n3승 나누면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약분되고 계산하면 8분의 1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인데 여기다 참고 하나만 적어둘게. 우리가 사실은 분자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자, 우리 합을 구하면요. 차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처에다가 뭘 정리해 두냐면 니네가 실전 개념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그마 그냥 1차식이라 할게. K는 1부터 N까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는 우리가 물론 이제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뒤에 있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근데 극한에서는 어차피 최고창이 중요한 거고 이거 합건 몇 차식이다? 1차식의 합은 2차식이 되지. 근데 그 2차식이 뭘로 시작하는 2차식이 되냐면 2분의 1로 시작하는 2차식이 된다고. 그래?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의 합건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근데 뭘로 시작하는 3차식이니? 공식 자체가 여기 봐봐. 3분의 1로 시작하는 3차식이라고. 3분의 1로 시작하는. 그럼 얘를 합을 구하면 얘가 3분의 1로 시작하는 3차식이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3승을 계산해보면 그 얘는 4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공식 떠올려봐.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이니까 밑에는 4가 들어가지. 4분의 1 N4승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우연일까? 우연일까 이게 지금? 1차식이 하면 2차식인데 2분의 1로 시작하고 2차식은 3차식인데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얘는 마치 뭐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 적분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적분.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구하는. 그거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니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지만 실제로 뭐 급수나 이런 부분들 뭐 나중에 하다 보면은 참고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의 뭐 P차식이다. 그러니까 얘는 P 플러스 1차식으로 시작을 한다고. 뭘로 시작하는? P 플러스 1로 시작하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뭐 넘어서는 건데 나중에 니네가 뭐 문제 풀 때 합을 구하면 차수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놈으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자, 이런 걸 알면 좀 이런 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3-1번 봐봐. 답이 그냥 벌써 보여. 3-1번 분모를 봐봐. 2차식의 합이지. 3분의 1로 시작하겠지. 그럼 분모는 3분의 1이야. 그지? 근데 분자는 이거 세제곱하면 3의 3승 27이지. 그럼 3분의 1분의 27이니까 정답은 81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자, 그런 식의 어떤 문제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1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근거가 자, 이런 내용들이다. 요게 이제 3-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몇 번 문제를 좀 해결해 볼 거냐면 5-1번 문제. 이건 좀 쉬워요. 자, 미정계수 해결하는 이 문제는 조금 쉬운데 이건 그냥 바로 설명해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 3n 더하기 1분의 3n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이제 an 제곱에 자 an 제곱에 더하기 bn에 더하기 7이라고 하는 놈의 극한값이 지금 현재 4가 나왔다면 a값과 b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n값이 커지면 분모하고 분자가 같이 커지니까. 얘도 졸라 크고 얘도 졸라 크고 그럼 누가 더 클까? 분모가 더 크면 0이 되고 왜냐면 여기 n이 남게 되니까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분에 푸는 문제들은 분모하고 분자가 동차식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지. 그래서 사실은 얘를 딱 보자마자 a가 만약에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a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야 분모 분자가 동차식이 돼서 쇼부를 본단 말이지. 쇼부 이렇게 좀.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이제 그게 일본 좀 안 좋은 편인가? 안 좋은 편인가? 하여튼 뭐 그래 여기 군함도도 개봉했다는데 그죠? 자, 그래서 분모 분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근데 이거 나중에 니네가 먼 훗날이지만 서술형 쓸 때 이거 안 쓰는데 되게 많거든. 감점 다 당해.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도 애들 맨날 와가지고 선생님 감점 나겠어. 왜 그랬어? 리미트 안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되게 쓰기 귀찮거든. 그냥 이게 근데 쓰는 이유는 내가 안 쓰면 니네는 더 안 쓰거든. 나라도 써야지 니네도 쓰니까. 그래서 그 식에 n이 아예 안 보일 때까지 써야 돼. n이 아예 안 보일 때까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써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얘가 3분의 b고 n 없잖아. 그때 안 쓰는 거야. 그런데 그거의 결과가 4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b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되게 된다. 뭐 이런 게 미정계수를 해결하는 뭐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죠. 잘 정리해도 선생님이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최대한 적은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니네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 선별하는 데만 거의 1시간 넘게 걸렸어. 계속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들어. 그럼 이것만 알면 나머지 문제들은 분명히 풀 수 있을 거야. 니네가 알고 있는 상식법이. 그러니까 니네를 떠올리면서 고른 거지 사실은. 아, 내가 어떤 걸 풀어줘야 내가 나머지 문제들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나름 많이 한 거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6-1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 자, 거기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돼 있지? 그 말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수열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재미난 성질이 있대. 어떤 성질이냐?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이나 똑같지 않겠냐? 수렴하면. 수렴 안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만약에 an이 어떤 수열이면 마이너스 1의 n승이면 얘랑 번호 차이 하나 차이 나지? 그 이 친구는 1이고 이 친구 마이너스 1이고 이 친구가 1이면 이 친구 마이너스 1이니까 같을 수가 없거든. 수렴 안 하면. 수렴하면 이미 n이 겁나 큰데 거기다 1 더한다 해서 거기 삼성 이건희한테 자 우리 여기 구주입에 와가지고 우리 한번 특강 한번 해달라. 건강도 안 좋으시지만 한번 와가지고 좋은 얘기 좀 해달라. 내가 10,000원 드릴게요. 오겠냐? 한 1억 드릴게요도 안 올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건강이 안 좋잖아 지금. 그지? 그지? 뭐 빨리 쾌차길 바래. 나는 뭐 삼성이랑 상관있는 사람 아니지만. 야, 아무튼 수렴한다고 해야지만 이거나 겁나 크니까 똑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수를 더해도 상관없고 한 이게 100여도 돼. 한 1000여도 되고 한 10,000여도 되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 마찬가지로 kn.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n의 뭐 2배 한 2n이나 3n이나 4n이나 어차피 도찐겠지. 너나 나나 다 커. 그냥 졸라 커다. 나 자꾸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제? 좀 이게 좀 편하게 하려고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거야. 단어 선택에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얘나 다 엄청 크니까 얘 다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6-1번 문제를 봐봐. 수렴한다 하니까 수렴할 때만 되는 거야. 아까 있잖아.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수렴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좋은 질문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얘를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6-1번 문제 풀이만 쓸게. 이건 뭐 개념이라 치면 자,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1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이나 모두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이 식이 알파 빼기 14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20이 돼버리고 수렴하니까 근데 그거의 결과가 2라 했으니까 그냥 알파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넘겨서 자 알파 더하기 22 자 2알파 마이너스 28 해서 28 그래서 알파 값은 얼마가 된다? 48이 정답이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극한값은 48이다. 자 근데 이런 식의 풀이할 때 아까 예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거나 아예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풀면 감점 당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거 없고 야 이거 구해봐 라고 하면 이 문제는 일단 못 풀어. 점화식으로 이걸 뭐 해결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건 못 푸는데 밑에 있는 6-2번 문제 풀 때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풀면 안 돼. 이게 풀면 답은 나오는데 감점 겁나 당해. 수렴할 수도 있는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고 선생님들이 막 그런다고 6-1 봐. 그 극한값이 2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한다고. 분모가 0이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제 풀어볼 6번 문제를 풀 건데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6-6번 문제가 이런 유의 문제들. 자, 어떤 극한이 주어지고 다른 극한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유의 문제를 푸는데 뭐 표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잘 들어봐. 자, 6-6번에 첫 번째 식을 양변을 2n 빼기로 나누면 안 돼.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이 양변 2n 빼기로 나눠가지고 a는 2n 빼기 1분의 3이죠. 근데 그래도 답은 또 나와요. 감점을 많이 당할 뿐이지. 그리고 오른쪽도 그럼 양변 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로 나눠가지고 지금 6-6번 설명하는 거야.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로 나눠서 그럼 b에는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분의 2입니다. 해가지고 넣으면 또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학습하면 나머지 이런 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풀이 방법을 설명을 할게. 들어봐.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2n 빼기 1에다가 an을 곱했대. 그랬더니 그게 3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치환을 이용해줘야 돼. 치환을. 자, 노란색 분필이 안 보이는군요. 재현아, 거기 혹시 달려있는 마이크도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있니? 안 보여 이게 눈이. 혹시 종종 돌아봐서 저기도 빨간불이 깜빡이면 혹시 좀 얘기 좀 해줘. 아니 수업에 집중하고 내가 이렇게 빨간불이 깜빡이면 보이겠지? 야 선생님 눈이 좋으신구나. 우리 강희 씨 큰 게 아닌데 내가 눈이 안 좋은 건가? 네 저기 글씨 다 안경 썼네? 다 안경 썼구나. 자, 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얘를 치환을 해. bn이라고. bn 있지? cn이라고 치환해. cn.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치환을 하고. 자, 두 번째 주어진 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라는 놈에다가 bn을 곱한 놈이 바로 뭐가 되냐? 2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얘를 가지고 좀 이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해. 문제 주어지 않은 이 전체를 뭐라고 치냐면 dn이라고 치환을 해.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귀찮은 일이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준식은 준식이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니네 준식이 무슨 이 의미인지 알아 혹시? 준식 그러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식 이건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의 3승에 자 2n 플러스 1의 세제곱에 자 여기 지금 an의 위치죠? an에 뭘 집어넣냐? 자 여기 an의 위치인데 an에 뭘 집어넣어? 내가 이걸 치환을 했거든?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나눈 뭘 대신 대입하냐? 자 2n 빼기 1분의 cn을 대신 대입하는 거야. 얘랑 서로 같다 했잖아, 그제? 양변을 2n 빼기로 나눈 쟤를 대입해주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위치냐면 bn의 위치인데 그럼 bn도 내가 얘를 이렇게 dn으로 놨지? 그 양변을 얘로 나눈 누구를? n제곱 더하기 자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분의 bn으로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한다. dn으로 놓고 계산을 한다. 자, 그럼 얘는 극한값이 얼마일까요? 자, 분자죠 얘가. 8로 시작하는 3차식이지? 전개해보면 분모는 2로 시작하는 3차식이지? 그럼 2분의 8. 그래서 빨간색만 극한값이 4고 근데 cn의 극한값 아까 얼마랬어? 3이라 그랬어. 자, dn의 극한값 얼마라 그랬어? 2라 그랬어. 4 곱하기 3 곱하기인 24가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치환을 이용하는 극한을 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7번째 용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할 텐데 앞에 페이지 좀 쉬우니까 뒤로 넘어가서 7번에서 한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해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생긴 형태가 극한에 의해서 분모와 분자가 둘 다 이렇게 점점 같이 커져나가려고 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지금 살펴봤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라는 건 바로 뭐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설명하려고 해. 근데 이제 우리 한 20분 정도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는 내용이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업이니까 그냥 니네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잘 좋아? 좀 쉽다? 적당하다? 좀 어렵다. 뭐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진 않을 거라서 보고 적당하다. 재민은 어때? 솔직히 얘기해야 돼. 또 내가 또 좀 쉽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쟤 또 보인 거 전결 뭐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혹시 뭐 적당해? 어때? 적당해? 어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이제 좀 이게 피드백을 좀 받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조사를 좀 해봤고, 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형태가 어떤 형태를 좀 다뤄보려고 하냐면 n값이 커짐에 따라 점점 커지려는 놈에서 점점 커지려는 놈을 빼는 경우 뭐 그런 걸 좀 한번 보려고 해.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예금만 하나만 들어볼게. 뭔 얘기냐? 자, 앞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직진으로 만들어 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뭘 볼 거냐면 예를 들어 4n제곱 더하기 뭐 이것도 문제 막 만들면 이것도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자, 2n에 플러스 1에서 뭘 빼려고 하냐면 자, 2n을 빼는 자, 요거의 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원래 극한이 뭐야? n 대신에 1로 보고 2로 보고 3로 보고 계속 해가지고 얘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하는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자, 봐봐. n값이 커지면 이것도 겁나 커. 이것도 겁나 크고. 빼잖아? 이게 밀고 당기기가 되게 중요한데 밀당이라 하죠, 전문용어로. 잘 들어라. 이거 사실은 2차식처럼 보이지만 루트를 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1차식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여기를 이게 모의 제곱으로 못 깨보면 2n으로 시작하는 식을 제곱해야지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보면 거의 누구와 유사하다? 2n과 유사하다라고 봐야 돼. 9n 제곱이면 3n과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2n에서 2n을 빼니까 이거 수렴하는 거야. 야, 들어봐. 만약에 얘가 2n이 아니라 그냥 n이잖아. 이거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해. 난 2n인데. 거기서 n 빼면 n이 하나 남잖아. 그럼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근데 이게 n이 아니라 3n이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수렴을 하려면 딱 얘가 뭘로? 2n으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얘의 극한을 조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요. 어떻게 붙은게냐면 자,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환을 해. 자, 밑에다가 강제로 1을 빡 하고 적어줘. 유리화를 하는 거야. 맨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분모의 유리만 했지만 분자의 유리화를. 자,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지금도 빼보려고 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진다고. 그럼 밑에 이제 뭐가 남느냐? 자, 봐봐.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로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냐면 이제 4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 남겠고. 그럼 뒤에 중간에 다시 쏘리. 자, 분자가 유리화를 당하는 거죠. 그럼 분자에 남는 걸 볼게. 자, 분자에 4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 있었는데 뒤에 거의 제곱인 4n제곱을 빼겠지. 유리화를 하면.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걸 부모 분자에 곱해주면 분자는 합차 공식으로 되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를 빼고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하기 위해 밑에 뭘 곱하냐면 이걸 곱해준다고. 자, 4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2n 얘를 곱한다고. 자, 봐라. 사라지지? 1차식이니? 1차식이니? 요것도 1차식이니?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 분모분자 n으로 나눠주는 게 맞지? 근데 분모분자 n으로 나누는 게 원칙인데 조금 숙달되면 그 다음부터 해. 어차피 n에 관한 1차식에 의해서 극한이 결정되지 나머지들은 큰 의미가 없겠구나. 이렇게 쓰면 이제 서술형에 많이 감점 당하는 거야. 객관식일 때 빨리빨리 답하는 요령인 거지. 그 얘들은 의미가 없겠구나. 그럼 밑에 2n이고 그 얘도 2n이고 위에도 2n 남았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정답은 뭐가? 2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다만 빨리 구할 때는 자, 이렇게 어차피 극한값은 답정너 있잖아. 어차피 답은 정해진 것처럼 어차피 극한값은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얘네들만 집중해서 보면 극한값을 좀 한눈에 살펴보기 수월하다. 그래서 7번에 3번은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뭐 거의 유사한 케이스니까 원래 7번에 3번을 풀려고 했는데 그냥 좀 더 간단한 유제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따 7-3번도 3번은 풀어봐. 자, 7-6번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애들이 수열의 합의 개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나중에 실제로 2학년 애들이랑 이렇게 풀려보면은. 그래서 점검 차원에서 7-6번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에 보면은 지금 일반항 AN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2n 빼기 1 2n 빼기 1 이 상황에서 분모를 보면 지금 알겠지만 앞에도 n개고 뒤에도 n개인 거 보여? 근데 앞에 친구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고 두 번째는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잖아. 근데 이 수열이 지금 현재 무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이지? 그럼 등차 수열 하나씩 건너뛴다 해도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놈들은 등차 수열의 합이란 얘기네. 등차 수열의 공식 뭐야?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개수. 우리 지난번에 우리 투투에서 많이 했었던, 그죠?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개수지. 그러면은 지금 이 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A2 더하기 A4 더하기 뿅뿅뿅에서 A2N이란 놈이 합을 구해보면 자, 두 번째 항 얼마야? 3이지?
2n번째항 집어넣으면 얼마야? 4n 빼기 1이지? 그럼 그거의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첫 번째 루트 안에 들어있는 놈들의 합을 구한 거예요. 암산 좀 해볼게. 2n을 2로 나누면 2인데 이거 곱하면 2n 제곱에 그 다음 숫자는 2인데 2로 나누면 1인데 그거 곱하면 n이니까 이게 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놈을 간단히 한 거야. 등차수의 합이니까 등차수의 공식 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루트에 있는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 빡빡빡 해서 a의 2n-1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개수 해주면 되거든. n 대신에 1로 봐. 첫 번째 항 얼마야? 1이야. 자 봐. 여기 있는 n 대신에 2n-1을 집어넣으면 4n-2인데 1 빠지니까 4n-3이겠고 걔를 평균 내고 그거의 개수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두 번째 루트 안에 있는 놈을 정리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암산 살짝 해오면 2n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구하고 싶은 이 준식은 내가 준식 자 어떻게 된다? 루트 자 2n제곱 더하기 n에 여기 루트에 자 2n제곱 마이너스 n이다. 자 요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사실 극한이었던 거고 어떻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가? 유리화를 통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줘야 된다. 갈게. 이제 조금 숙달되면 암산도 해야 돼. 야 분자 유리화 하면 뭐 남는지 한번 생각해봐. 봐봐. 앞에 거의 제곱 루트 벗긴 거에서 뒤에 거의 제곱 루트 벗긴 걸 뺐어. 2n 남겠지? 그지? 대장 맞아? 너 대장이라는 혹시 별명이 이렇게 싫거나 그러지 않지? 괜찮지?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게 싫어하는 별명이 있는데 대장이라는 게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분모 분자 n으로 나누는 것도 되는데 뭐 일단 요거 이제 없애버려서 왜? 1차식.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런 분들은 극한값 좀 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여기 빼기죠, 그죠? 어차피 의미 없지만. 그 밑에 루트 2, 위에는 2. 그 밑에는 2 루트 2인데 위에는 2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문제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특강이라고 사탕 안 주면 안 되죠. 졸려. 젤리 이거 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젤리는 우리가 언제 가서 사오라고 시키라고? 네. 가서 젤리 좀 사와라 그러게? 맞아 괜찮아? 대장 후일 좀 짧다. 적당히 했네. 저는 옛날에 다트 던지는 게 취미였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알지? 그냥 이렇게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개인 다트도 있어. 우리 왜 스키 좋아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벤타 안 하고 자기 장비를 하듯이 선생님도 개인 장비가 있어요. 진짜로 다트. 이 다트 구조가 앞에 이제 요거는 소모품이고 앞에 뾰족한 건 소모품이고 이 바디라고 하는 이게 제일 비싸 사실은. 이 금속이 되는 게 무게 중심하고 그 마찰 때문에 이제 그 홈을 어떻게 이렇게 내느냐 막 이거에 따라 메이커도 되게 다양하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렇게 날개인데 이것도 이제 소모품이고 요게 제일 비싸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몇백만 원 이런 건 아닌데 선생님께 이거 한 10몇만 원 해. 3개 세트에 보통 한 번 던지니까 3개씩 던지거든. 여기 한 10몇만 원 해.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이제 쓰다 보면은 자기 손에 맞는 게 있고 선생님 아는 고등학교 동창 중에는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애가 있어. 프로 다트 선수가 있어. 프로 다트 선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트를 이제 좋아해서 막 이제 동호회나 막 이런 거 엄청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딱 한 팀 있거든. 프로 다트 선수들이 한 팀 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걔가 있더라고. 근데 걔가 옛날에 나도 못했는데 역시 사람이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구나.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어. 결혼해서 애 낳고 이걸로 기저귀값 벌고 부모값 벌고 하고 있어. 나 보고 사람이 뭐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또 생활이 될 수 있구나. 다트 정말 재밌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트 하는 친구가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이게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야. 이거 던질 때 많은 신체 부위를 사용하잖아. 근데 그걸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다트 잘 던지는 사람들은 최대한 작은 몸의 변화만을 가지고 진짜 프로 던지는 사람들 보면은 딱 여기만 움직여. 요 밑에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딱 이렇게 던져 이렇게 이거만 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또 그리고 여러 손가락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각 손가락에 힘을 똑같이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최대한 적은 손가락 하면 되는데 두 손가락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되잖아. 그 선생님 원래 잡는 방법이 여기 있지 여기 여기다 이거를 걸쳐서 이렇게 던졌어 이렇게 실제로 던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손가락으로 이게 사실 전문적인 좀 부분이라 아니 그렇게 뭐 무겁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던지는 그러니까 힘을 줘서 던지면 안 돼. 힘을 내가 일정하게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이 어떤 그 자연스러운 중력의 어떤 그림 이게 던지는 안 한지 참 오래됐는데 재밌는데 말이죠. 자, 뭐 그건 그거고. 그래서 내가 집에 벽에 이렇게 걸어놓고 예전에 그거 살라 그랬어. 원래 기계를 전자식으로 이렇게 체크해주는 기계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살까 하다가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자, 9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사탕을 좀 잘 던지거든. 싹 던지는 게 그냥 잘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단연간의 숙달된 내공에 따라 지난번에 근데 누구 얼굴 맞춰가지고 내가 던졌는데 얼굴이 맞아가지고 겁나 미안하더라고. 자, 9-1번 문제.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아까 했던 것처럼 미정계수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개수. 우리 뭐 항등식에서도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자, 이거의 극한 값이 5가 되기 위해선 A값, B값 얼마가 되느냐. 자, 9-1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유리화를 해볼 텐데 자, 밑에다가 강제로 1을 적고 유리화를 때리면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자,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3? 3이냐? 3? 3일걸? 오케이. 자, 플러스 루트에 자, n제곱 더하기 bn에 더하기 5가 있고 자, 그럼 분자를 유리화 한다 치자고. 더하기 그래. 자, 그럼 분자를 유리화하면 루트 벗겨서 빼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n제곱끼리 사라지고 뭐가 남게 되냐면 자, a 빼기 b의 n에 더하기 1. 자, 이거의 극한값이 5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분모 분자가 1차식이니까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얘네들에 의해서 극한이 결정되겠죠? 나머지 찌질한 건 없애자. 극한에 좀 좋은 게 그거야. 대장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대장 빼고 나머지는 그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1 위에는 a 빼기 b가 n의 개수이기 때문에 자, 2분의 a 빼기 b n의 개수 b인 이것이 극한이고 그럼 그거의 값이 5가 되니까 a 빼기 b는 얼마가 된다? 10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 자, 그래서 미정계수의 결정까지.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 10번에 2번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해. 이거는 소수 부분만 구하면 뭐 방금 했던 거랑 유사한. 야, 근데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해야지. 그잖아? 야, 루트 10의 소수 부분 얼마야? 루트 10의 소수 부분 얼마야? 루트 10 빼기 3. 정수 부분을 알아야 그걸 빼가지고 소수 부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10-2번 문제처럼 소수 부분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야,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이 3시간 45분이야. 이 수업이. 그럼 3번이면은 7시간에 10시간 한 15분 정도? 10시간 15분 정도? 10시간 15분 동안 미적분을 끝내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지. 내가 3회 만에 미적분을 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냐. 근데 이제 어떤 교재야 어떤 거를 하냐 또 어떤 깊이를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는데 내가 그래서 대충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진짜로. 나머지 다 풀어봤고 알겠지? 핵심적인 것만 위주로 하는 거니까 이게 그 누구지? 그 신승범 책 중에 너기출인가 그 신승범 선생님의 그 교재 보면은 광고 멘트가 뭐냐면 이렇게 되게 얇아. 다른 기출문제지 막 이만하거든. 문제 다 넣고. 근데 그 교재는 되게 얇아. 근데 그 사람의 그 광고 컨셉이 뭐냐면 얇은 건 자신감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만 담았다. 이것만 해도 된다는 자신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신감이야. 3번 만에? 뭐 못해. 하지. 중요한 거 위주로 쓸데없는 거 다 하고 니네가 그냥 잉여스럽게 책 보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거 위주로 하면 가능해. 10-1번 볼게. 이거는 선생님이 단연간의 경험상 그냥 딱 봐면 아 이거 시험 많이 나오고 중요한 유형인데 라는 것만 지금 풀고 있는 거야 다. 10-2번 문제 볼게. 자, 루트에 3n제곱에 플러스 1이야. 자, 얘의 소수 부분을 알기 위hen 얘의 정수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혹시 이거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알겠어? 이거 딱 보자마자 정수 부분 판단할 수 있으면 이건 진짜 센스 뛰어난 건데. 혹시 정수 부분 얼마인지 알겠어? 계산 n 플러스 1. 어떻게 n 플러스라고 생각했어? n 플러스 2분의 3? 아, 지금 이제 그걸 여기까지 보고 이제 n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을 해야 이게 나오니까 그럼 n 플러스 2분의 3보다 조금 작은 n 플러스 1.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가 n 더하기 1의 제곱보단 크잖아. n 더하기 2의 제곱보단 작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1. 이게 보통 풀인데 근데 이제 10 자체가 이상하게 막 나오잖아. 그럼 그 정수는 따지기가 좀 힘드니까 제일 확실한 건 대입이야. 진짜야. n 대신에 1 넣잖아. 루트 5거든. n 대신 2 넣잖아? 그럼 루트 2 넣으면 4에다가 6 더하면 11이고
그럼 n 대신에 3 넣잖아? 그럼 3, 3은 9에다 쪼쪼 하면 16? 잠깐만 이상하네. 3 넣으면 9. 6도 하면 잠깐만 3 넣으면 그런가? 16 되는 거 맞아? 19 그래. 자 이거 정수분 얼마야? 2지? 정수는 얼마니? 3에 얼마니? 4지. 그러면 충분히 n 더하기 1이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지. 이게 제일 확실하더라고. 복잡하지 하지 말고. 정수 부분이 n 더하기 1이구나. 그럼 이거의 소수 부분은 네가 지금 방금 쓴 식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에서 정수 부분인 n 더하기 1을 뺀 거. 자,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고 그럼 이거의 극한을 지금부터 조사해달라는 얘기죠. 빨리 갑시다. 자, 유리화하면 분모가 n제곱 더하기 3n에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n 플러스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이제 분모가 되고 그럼 분자는 유리화를 해봐. 뭐 남을까? 유리화하면 뭐 남을까? 이거 제곱한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에서 이거 제곱하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니까 빼주면 n만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어차피 답정모 극한값은 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n값이 엄청 크면 이놈의 소수분은 점점 2분의 1이 되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등비수열 극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만 하고 또 잠깐 쉬고 진행을 할게. 자, 그래서 넘어가서 어떤 걸 볼 거냐면 12-2번에 나와 있는 극한값의 대소관계. 사람들은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지. 자, 개념 설명 후 시작을 할게. 이거 방금? 그렇지. 100개니까 정답은 50. 50. 이게 극한값이 2분의 1이니까. 그 100배 하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50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극한 값의 성질 12번에 2번을 통해서 뭘 설명을 할 거냐면 자,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 조임 정리라고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나는 그냥 샌드위치 내가 익숙한 대로 자, 샌드위치 정리 또는 조임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 일단 풀버전으로 쓸게. AN,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과 BN과 CN이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언제나 AN보다 BN이 크고 PN이 CN보다 크다. 그러니까 BN보다 CN이 크다. 그러니까 수열끼리 이렇게 부동으로 쓰는 의미는 그거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언제나 AN보다 큰 BN보다 큰 CN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작은 수열과 제일 큰 수열이 같은 값으로 수렴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결론, 어떤 결론이냐? 가운데 있는 놈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가운데 있는 bn이란 놈의 극한값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림으로 확인할게. 제일 작은 an, 제일 큰 cn, 제일 작은 an과 제일 큰 cn이 n값이 커짐에 따라 점점 어떤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껴있는 bn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긴 모양이 샌드위치처럼 생겼다 해서 그게 진짜 샌드위치 정리. 그러면 이제 뭐 앞에 있는 뭐 기본적인 문제도 다 뭐 해결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12-2번 문제가 나름대로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본 건데 갈게. 자, 몇 번 문제를 푸냐면 12번에 2번 풀고 잠깐 한번 끊고 가게요. 3n제곱 더하기 2n보다 an이 큰데 근데 an이 3n제곱 더하기 3n보다 작대. 그러니까 수열 an을 모르는 거야. 자, 수열 an을 모르는 상황에서 밑에서 구하라는 걸 보니까 an의 5배를 일단 먼저 하래서 그럼 5배를 하면 15 n제곱 더하기 10n 그럼 여긴 5배의 an 그 다음에 15 n제곱 더하기 15n 되는데 근데 걔를 또 뭐로 나누라고 하고 있냐면 n제곱 더하기 2n으로 나누래. 걔를 또 n제곱 더하기 2n으로 나누고 얘도 n제곱 더하기 2n으로 나누고 얘도 n제곱 더하기 2n으로 나누고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극한값 15 최고차함계수 비율 얘도 15 그럼 an이라는 미지수의 수열도 내가 그 수열의 일반항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얘의 극한값이 15가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걸 바로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잠깐 끊고 갈게.
봅시다. 자,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여기 설명하고 끊을 걸 그랬어. 이제 그 뒤에 이제 급수가 시작인데 몇 개 안 남은 걸. 자, 아까 수업 시간에 초반에 얘기했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우리가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거의 첫 번째인 n에 관한 다항식분의 상수가 0이 된다는 걸 이제 배웠고. 그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등비수열의 극한은 어떤 주제를 사용하려 하느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는 계속해서 곱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0이 된다는, 그럼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라 봐야 될 거야,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가 예를 들어 풀진 않겠지만 13번의 1번을 눈으로 보면 9분의 5는 절대값 10보다 작으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사라지겠고,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6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뭐 13번의 4번 문제를 통해서 내용 설명을 좀 해보면, 우리가 아까 다항식에서는 분모 분자를 차수가 가장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눴단 말이야. 그 이번에는 뭘로 나누느냐? 여기 지금 지수의 밑이 5인 경우도 있고요, 3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5의 n 더하기 1승 플러스 2. 그 밑에는 이제 5의 n승에 더하기 3의 n승.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냐? 숫자가 큰 게 아니라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게 돼. 자, 우리가 양수라고 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 만약에 0보다 큰 a보다 큰 b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b분의 a는 당연히 뭐야? 1과가 0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작은 거를 큰 거로 나누면 1보다 작겠지? 그럼 얘를 계속 곱하면 이게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냐면 5의 n승으로, 5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분모 분자를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5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에 5가 하나 남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남게 되냐면 2 곱하기 5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를 이제 5의 n제곱으로 나눴다.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식의 밑이 가장 큰 놈으로, 밑이 가장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러한 우리가 상식에 의하여 얘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하죠. 자, 5분의 3을 계속 곱하는 놈이나 5분의 1을 계속 곱하는 놈이나 얘네는 각각 0이 되고, 그럼 그거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다 그래. 그냥 분모 분자를 적당한 걸로 잘 나눠주면 되는데 절대값이 큰 놈이야. 왜 웃었어? 아직도 신다고. 아직도 쉰다고? 우린 아직도 쉬지롱 메롱메롱 이러고 있냐? 자, 13-10번 문제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지나가셨어. 자, 13-10번. 뭐 물론 길게 쉬는 게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 나도 내려가서 좀 길게 쉬면은 나도 좋은데 할 게 많잖아. 내 이 열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비가 R인 등비서열의 n번째 항까지 합과 n번째 항.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등비서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모는 그거의 n번째 항인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분자는 a로. 자, 그래서 그냥 말로만 잠깐만 설명하고, 그러니까 절대값 1보다 작은 거는 계속 곱하면 이제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분모하고 분자의 지수 중에 밑이 가장 큰 놈으로 나눠서 계산한다라는 게 이제 원칙인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응용 문제죠. 그래서 바로 13-10번 계속 설명을 좀 할 텐데, 이것 때문에 다시 지금 그렇잖아 좀, 그지? 자, 하여튼간 이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마무리 좀 줘보도록 할 텐데, 노랫소리가 나더라고. 노랫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남아? R이 하나 남아요. 여긴 뭐가 돼? R의 n 빼기 1승분의 1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사라진다고, 얘가. 자, 그래서 남는 게 누가 남냐면 R-1분의 R인데, 그 결과가 14분의 15라 했으니까 그냥 뭐 비교해봐도 R이 15가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바로 13번의 10번 문제였습니다. 등비수열. 근데 이제 0으로 사라지는 건 저렇다 쳐. 그럼 일반적인 등비수열 있잖아. 예를 들어 만약에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비수열이
실험하기 위한 조건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이 이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봐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지. 그럼 그것뿐일까?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대. 첫 번째, I의 A가 0이 돼버리는 거야. 0으로 시작을 하면 100을 곱해도 0000000으로 수렴하니까 그 수렴하는 게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것도 수렴하는 거지만 같은 값을 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것도 사실 수렴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예 A에 0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러면 아예 아까 얘기했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그 값이 또 0으로 수렴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 공비가 1이어도 된다고. 요거 여기까지는 괜찮아? 초항 0이고 그럼 이러면 0으로 수렴하지? 근데 공비가 1이어도 즉 AN을 내가 실제로 나열했는데 3, 3, 3, 3 이렇게 가는 이 수열도 같은 값을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수렴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비가 1인 것도 봐준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면 14-3번 가장 뭐 기본적인 문제지만 14-3번 문제를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 나 수열이야 x 더하기 2에다가 뭘 곱하고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을 곱한 놈의 n 빼기 1승이 여기 잘 봐. 여기가 n 빼기 1이든 n 더하기 1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공비인 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n 더하기 1이든 n 빼기 1이든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n이든 중요한 건 아니고 초항인 x 더하기 2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이건 또는이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만족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합을 구해달라는데 일단 위에는 마이너스 2가 있고 자 위에는 마이너스 2가 있고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 얘들아 연립부등식이야. 이거 근해공식 써야 되는 좀 더러운 케이스가 됐죠? 이게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근해공식에 의해서 2 풀마 루트 방금 그 친구의 제곱에서 빼기 1을 짝수 근해공식 쓴 거지? 그럼 얘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냐면 자 2 마이너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의 사이야. 그럼 이게 정수 부분이 약 1점 얼마기 때문에 얘가 0점 얼마고 그럼 이 안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어 보여요. 근데 분명히 있지만 이 부등식도 성립해야 되거든. 이것도 만족해야 되거든. 그 얘를 넘기잖아. 그럼 뭐니? x제곱 빼기 4x의 더하기 4가 0보다 크대. 즉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크대. 이거 부등식이가 뭐죠? 2가 아니다지. 2가 아니다지. 그러니까 빠져낸다 거 연립부등식. 자 그래서 1과 3이 여기서 답이 되는구나. 자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1과 3이고 그럼 그런 x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15번에 2번 15번 유형이 좀 중요해. 왜냐면 나중에도 막 계속 회자화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음 설명할 때는 정말 다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 테니까 자 15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이 문제가 다른 문제하고의 차이점은 밑이 미지수기 때문에 누가 극한값을 끌고 가는지 요즘에 이제 게임 같은 거면 캐리한다 그러잖아. 내가 캐리한다. 내가 게임을 끌고 간다. 그 롤이나 보면 롤 하냐? 롤? 그 롤이라는 남자애들 많이 하는 게임에 보면은 자기가 다 완전 이렇게 압도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뭐 이런 걸 캐리라. 내가 캐리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누가 이 극한값을 끌고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5-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함수 fx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분모 문자 식을 좀 볼게. x에 2n 빼기 1승 더하기 x에 2n승 그 다음 밑에 x에 2n승에 더하기 2라고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놨어. 물론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이 문제는 마이너스 2하고 뭐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 그냥 선생님이 지금부터 아예 얘 그래프를 그려줄게. 그냥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파란불 켜져 있니? 네. 여기도? 켜져 있어 파란불? 마이크에 오케이.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또 다 이것도 이상하게 날아가면은 또 자 가보도록 할게. 지금 이 식의 순수한 의미를 보면은 n이 커진다? 그럼 x를 계속 곱하겠다는 뜻이죠. x를 2n번 곱하는데 n값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x를 많이 곱한다는 뜻이야. 근데 어떤 숫자를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점점 커지는 게 있고 점점 작아지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 절대값이 1일 때를 기준으로 해. 절대가 1보다 큰 숫자는 엄청 커지는 거고 절대가 1보다 작으면 없어지는 거고 그럼 뭐 아니면 도거든. 그래서 니네가 이런 문제를 보면 지수의 밑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실제로 x가 1일 때 함수값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요거 뭐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집어넣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일반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이건 뭐 그냥 두 개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선생님은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이러면 fx가 뭐가 되냐. 야, x의 절대가 1보다 작으면 선생님이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하는 이것들 다 사라져버리지? 선생님 지금 표시한 거 다 사라지냐? x의 절대가 1보다 작은데 그거를 겁나게 곱하면 이거 다 사라져버리지? 그럼 그 식이 2분의 0, 즉 함수값은 언제나 0으로 그 값이 일정하지? 동의하겠냐? 근데 x 대신에 진짜로 1 집어넣잖아? 1은 아무리 곱해봐야 1이거든? 그럼 1 더하기 2 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그럼 3분의 2? 그러니까 이거의 함수값은 얼마냐면 3분의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얘는 얼마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집어넣으면 분자 봐봐.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한 얘는 1이고 얘는 호수번 곱한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가 0이 돼서 이거의 값은 0이 되게 된다. 분모가 뭐든 상관없이 분자가 0이면 0이죠. 요게 문제인데. 야 봐봐. 편하게 설명하면 야 x의 절대가 1보다 크면 이 친구들이 엄청 커지지? 사실은 얘가 그 커지는 놈들에 비해서 사실은 얘 무시당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논리로 설명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들어봐. x의 절대가 1보다 크잖아. 그럼 양변의 역수를 하게 되면 x분의 1의 절대가 1보다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분모 문자를 뭘로 나누냐면 x의 2n제곱으로 나눠. 이 경우만. 자,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분모 분자를 x의 2n제곱으로 나누면 여긴 x의 마이너스 1승, 여긴 1, 여기 1, 여기 뭐 나와? 여기. 2 곱하기 x분의 1의 2n승 이렇게 되겠지. 자, x의 절대가 1보다 크다면 그 역수는 절대가 1보다 작고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사라지겠지. 그럼 얘는 함수식이 바로 뭐가 되게 된다? 함수식이 바로 x분의 1, x분의 1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우리 수트에서 아직은 다시 복습하지 못했지만 분수함수, 가장 기본적인 분수함수를 위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하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 그려보려고 해. 자, 봐. x의 절대값이 1이 되는 숫자가 기준이 된다 했고 이 분수 함수가 위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리면 원래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렸어야 된다. 정확하게 그리면. 근데 그거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상황에 대해만 얘기한 거니까 x가 1이라고 하는 이 점, 1,2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대해서만 그리고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점의 왼쪽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 없었는데 내가 그냥 그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알면 니네가 이런 유형의 문제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0은 채워집니다, 이렇게. 자, 다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 0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점은 채워지고 근데 1 넣어서 3분의 2 나오거든. 1 넣으면 3분의 2니까 이 점은 채워지지 못하고 요런 점이 생긴다고, 요런 점. x가 1일 때는 3분의 2다. 자, 근데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그 함수값이 언제나 0이 나온다 했으니까 쭉 이어져서 빵긋 뽕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진지 좀 알겠어?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색칠돼서 연결돼서 쭉 진행되고 빵꾸 뽕 뚫리고 색칠되고 여기 이훈 이렇게 되고 뭐 요까지만 할 수 있으면 더 물어볼 수 있는 건 없어. 차근차근 야 그러니까 경우를 낳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네, 그런 정의역에 따라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은 넣으면 돼. 그건 넣는 건 니네가 좀 하고. 그리고 과제 할 때 16번 유형은 지금 하긴 좀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문제 풀 때 16번 유형은 하지 마. 지금 니네가 하긴 좀 힘들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나 하고 싶다 그럼 해도 되는데 다른 거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하든가. 자, 16번 유형 좀 어려워. 응용이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좀 그래.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좀 빼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이고요. 쉬는 시간에 갖는 건 아니고.